어, 안녕하십니까.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이영덕 소장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엄 조선일보 동영상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금년 고등학교 3학년들을 위한 두 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수능 시험을 앞두고 수시 모집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지금을 지원을 아마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수시 모집과 관련된 내용을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 모집은 최대 6번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초까지 원서 마감한 게 수시 1회차 원서 마감을 했고, 또 일부 대학들이 이화여대를 포함해서 일부 대학들이 수능 시험을 치고 나서 원서 접수를 하는 수시 2회차 기회가 아직 남아 있는데, 아마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수시 1회차에서 원서 접수를 마감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원서를 많이 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능 공부하면서 또 한편 수시 모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수능 공부하는 기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수시 1회차에 원서 접수를 마감한 대학들의 수시 경쟁률을 보면은 지금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 경쟁률을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건국대학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0.1% 정도 조금 올랐고, 경희대학이 조금 경쟁률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의 경우에는 대체로 경쟁률이 작년과 비교해서 조금 소폭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동영상 강의 1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년에 수능 지원자 숫자가 작년보다 약 줄었습니다. 그 결과 수시 모집 경쟁률도 수능 지원자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수험생 수가 감소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줄어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경쟁률을 보면은 대체로 20대 1에서 10대 1이 안 되는 대학도 일부 있고, 높은 대학들은 30대 1이 넘는데, 이 대학의 일반 전형, 여기 일반 전형은 논술고사 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만 별도로 떼내 가지고 경쟁률을 매겼더니 역시 이제 올라간 대학도 있고 주로 조금씩 내려간 대학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논술고사 치는 일반 전형의 원서를 수험생들이 많이 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험생들이 우리가 경쟁률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10대 1이라는 뜻은 10명 중에서 9명이 불합격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30대 1이다, 40대 1이다, 이런 경쟁률은 그 경쟁률을 사실은 엄청나게 높은 경쟁률인데, 여기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장력 기준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그 최장력 기준이 상당히 높은 대학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최저학력 기준 중에서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나눠져 있는데, 우선 선발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소개되는 대학들이 최저학력이 전부 다 높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서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고 나서 남은 학생들의 경쟁률, 이것을 우리가 실질 경쟁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실질 경쟁률을 보면은 인문계의 경우에는 대체로 5대 1에서 10대 1 정도 사이에 들어가고, 자연계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5대 1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대학들이 이런 내용은 자세하게 공개하지는 않지만은 5대 1 이하로 떨어지고, 일부 자연계 모집 단위 중에서 경쟁률이 실제로는 1대 1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논술고사 치는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결국 논술고사가 당락을 좌우하게 되는데, 논술고사가 당락을 좌우한다는 뜻은 학생부를 반영을 하지만은 이 학생부는 실질 반영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논술고사가 당락을 좌우하기 이전에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이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 모집에 원서를 낸 수험생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현재 대학별 고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대학별 고사 준비, 그러니까 논술고사 준비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수시에 낸 학생들도 그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되고, 사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수시 모집에 탈락한 학생들, 이걸 예년의 경우도 보면은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작년의 경우에는 평균 그 4번 정도 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아마 금년에도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 원서 접수하고 난 후에 그 수시 1회차와 그리고 수시 2회차를 종합해 보면은 아마 수험생 수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 줄어든 정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평균 4번 정도 그 수시 모집의 원서를 그 금년에도 그 내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결과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경쟁률이 이제 조금 떨어졌다는 거 조금 전에 표로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전에 대학별 경쟁률을 봤을 때 대체로 조금씩 그 하락을 했는데, 그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조금 높아진 대학들을 건국대학이라든지 경희대학 그런 대학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대학들은 보면은 금년에 수준별 수능이 도입이 되면서 원래 발표된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보다 지난 학기 초에 조금씩 최저학력 기준을 좀 낮춘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뭐 대체로 다 낮춘 대학이 32개 대학쯤 되지만은 그런 대학들이 지금 경쟁률이 조금 올라갔고, 그리고 논술고사와 같은 그 대학별 고사를 치는 대학의 그 전행 유형의 경쟁률이 대체로 높게 나 있고요. 그 의과대학 경쟁률이 대학별로 대체로 다 높습니다. 심지어 그 어느 대학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200대 1을 넘는 그런 초강세를 보인 대학도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그 경향을 반영해서 실용음악이라든지 연기 관련 학과 경쟁률이 높은데, 뭐 원래 이런 그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도 높았지만 금년에 특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조금 전에 본 게 이제 일반 전형의 경쟁률인데, 대체로 우리가 수시 모집 전형 유형 중에서 그 입학 사정한 전형이라든지 그 학생부 위주로 뽑는 전형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일반 전형에 비해서는 대체로 좀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뭐 10대 1이 안 되는 경우도 그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입학 사정한 전형이나 그 학생부 위주 전형이 경쟁률이 떨어진다는 뜻은 이게 들어가기가 수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학생부 위주 전형하고 입학 사정한 전형의 경우에는 그 미리 그 준비가 돼야 갈 수가 있는 전형들입니다. 뭐 아시는 대로 학생부 위주 전형은 3학년 1학기 때까지 그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미 그 내신 성적이라는 것은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내가 대학에 원서를 낼 때 그 대학의 수준, 또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이런 걸 감안해서 일정한 수준의 내신이 되지 않으면은 그 지원을 할 수가 없도록, 하기가 어렵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진 거고, 그리고 입학 사정관 전형의 경우에는 그 이미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된 사항만 된 학생들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 다른 일반 전형에 비해서는 낮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수시 모집을 통해서 뽑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4년제 대학 전체 모집 정원의 66% 정도를 수시 모집을 통해서 뽑습니다. 게다가 서울대학을 위시해서 서울 시내 주요 사립대학은 수시 모집을 통해서 뽑는 인원이 70%가 넘는 대학도 꽤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수험생 입장에서는 내가 수시 모집에만 뭐 올인한다 이러지는 않겠지만은, 금년 수험생 입장에서 수시를 상당히 중요하게 아마 생각을 하고 원서를 내놓은 상황인데, 그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하면서 끝까지 그 수시에 원서 낸 대학들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시 모집에 보면은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이 그 아직까지는 잘 주목을 못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수시 모집에 학생을 뽑을 때 그 6번 원서를 내다 보니까 그 대학별로 복수 합격자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고 나면은 그 다른데 등록을 여러 대학에 내가 붙었을 때 반드시 한 개 대학에만 그 등록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합격한 다른 대학은 미등록 상태가 생기고, 요 미등록을 충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원을 할 때 그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일반 진행 경쟁률을 보여드렸는데요. 그 경쟁률이 그 일반 진행의 경우에는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 선발은
그 뽑는 학생부나 논술 반영 비율도 그렇고 수능 최장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시내 그 주요 대학들이 보면은 그 미등록 충원을 할 때 그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이 있는 경우 그 이게 최장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제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요. 대학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선 첫 번째는 우선 선발, 일반 선발이 있지만은 주로 일반 선발 방식으로 그 최장의 기준을 적용해서 그 뽑는 대학이 건국대학이나 고려대학이나 한양대학 이 세 개 대학이 되겠고, 그러니까 우선 선발을 통해서 뽑고 일반 선발을 통해서 뽑았는데 미등록 충원을 할 경우에는 우선 선발 기준이 그 적용을 안 하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미등록 발생했을 경우에 유행 기준별로 그 충원하는 대학이 연세대학과 이화여대, 중앙대학이 있는데요. 그 이 세 개 대학은 예컨대 우선 선발에서 충원을 못했을 경우에는 우선 선발 최장의 기준을 적용해서 충원을 하고, 일반 선발에서 충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일반 선발 기준으로 충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서강대학이나 성균관대학이나 한국외대 이런 대학들은 그 미등록 충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선 선발에서도 미등록이 생기고 일반 선발에서도 미등록성이 생겼을 경우에 적용하는 방식이 앞서 그 건국대학이나 고려대학이나 연대, 이대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선발 기준으로 먼저 충원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충원이 안 될 경우 그 다음에 일반 선발 순으로 충원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수험생들이 아직까지는 그 이 원칙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시 모집 이 여러분들이 대학별 고사를 쳐서 뽑던 아마 그 뭐 논술이나 적성고사나 면접이 있는 대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뽑고 있는데,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서 수시 모집 원서 접수하는 대학들, 그런 대학들의 그 원서를 낼 학생들, 그러니까 6번을 원서를 안 낸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치고 나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그때 가서 원서를 내면 되고, 어쨌든 금년 2014학년도는 수능 시험도 수준별로 바뀌었고 수시 모집을 통해서 뽑는 인원도 작년보다 더 늘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그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겨냥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수능 공부 열심히 하면서 수시 모집에도 최선을 다하길 바라면서 여러분을 합격을 기원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